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리딩 파워 완성 18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서 반드시 영어 지문 읽어보시고 마음속으로 해석을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찾아보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어 지문을 읽음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단어예요. 단어 모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단어를 다 써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읽고 모르는 단어 먼저 찾으신 후에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like, 뭐뭐처럼, life in traditional society, 전통 사회에서의 삶들처럼, 하지만 다른 팀 스포츠들과는 달리, 이거 오타고요. 야구는 지배되어지지 않습니다. 시계에 의해서. 야구는 시계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근데 뭐처럼요? 전통 사회의 삶처럼. 야구가 시계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뭘까요? 시간을 두고서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령 축구 같은 경우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 안에 다 끝나야 되는데 야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축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축구 게임은 is comprised of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정확히 60분의 플레이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구가 아니라 미식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럭비라고 하죠. 그것도 풋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60분 동안 정확히 플레이를 하고요. 바스켓볼, 농구 게임 같은 경우는 40분 혹은 48분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has no set length of time, 정해진 길이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길이의 시간을요. 그 안에서 within which, 여기서 which는 타임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within은 in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서 그 야구 게임이 반드시 끝내져야 하는 그렇게 결정되어진 시간의 길이가 없습니다.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야구 게임은. 그렇죠. 야구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끊고 the pace of the game, 그 야구 게임의 속도는 그러므로 leisurely, 여유롭고 정해진 시간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도 되고 unhurried, 느긋합니다. 형용사 비동사 뒤에 특징은 형용사로 그러니까 형용사로 나타내주는 거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 거죠.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blah blah blah, 시간에 의해서 지불되어지는 임금, 그리고 스케줄, 마감 기한, 그리고 측정되어지는 시간의 규율 이전의 세상들처럼. 요새 세상은요, 시간당 돈을 받기도 하죠.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죠. 언제 뭐하고 언제까지 뭐뭐 해야 돼. 그러한 규율이 있기 전의 세상들처럼 야구 게임의 속도는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야구 게임은 속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세계에, in which, 그 안에서, 즉 그 세계 안에서 people은 말하지 않는, I haven't got all day, 시간 없어요. 좀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시간 없어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 야구 게임은 속해져 있습니다. 말인즉슨 시간이 많아요. 야구는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다. 야구 게임들은 정말 하루 종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To be played. 플레이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루 종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플레이해도 된다. 천천히 느긋하게. But, 하지만 여기서 또 글이 흐름이 바뀌죠. That doesn't mean, 그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They can go on forever. 영원히 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사회처럼 야구도 어떤 두 개의 연관성의 비율을 두고 있는 거죠. 야구도 진행합니다. 뭐에 따라서? 자연의 리듬을 따라서 야구도 진행합니다. 진행되어진다,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BPP 쓰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냐면 주어가 뭐뭐 한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거든요. 진행한다가. 주어가 진행합니다. 끝. 목적어 안 오죠? 자동사라는 거고, 자동사는 BPP 수동태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BPP로 쓰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야구는 진행합니다. 자연의 리듬이라 하면 그건 뭐냐면 컴마를 두고서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컴마를 이용한 동격의 표현이죠. 특별하게 지구의 자전을
따릅니다. 지구의 자전이 시간이 변하고 낮과 밤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야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그 삶처럼요. 뭔 말이냐면 during the first half century, 첫 반세기 동안 그 게임들, 야구 게임들은 진행되지 않았어요. 플레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BPP at night, 밤에는요. which meant, 그것은 의미했습니다. that 뭐뭐라는 것을요. 야구 게임 like the traditional workday, 전통적인 일하는 날처럼 야구 게임도 ended, 끝났다. when the sun set, 태양이 질 때 야구 게임도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밤까지 하진 않았다 이런 말이죠. 자, 주제는 야구예요. 소재 야구죠. 야구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스포츠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낮에만 진행했다. 말인즉슨 전통적 사회의 일하는 방식처럼 야구가 뭐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전통적인 사회가 일하는 방식처럼 그냥 느긋하게 낮에 편하게 일을 했지만 밤에는 일하진 않았다. 말인즉슨 야구던 아니면 전통 사회의 일이던 자연의 리듬, 즉 낮과 밤을 가르는 이것들 중에서 낮에만 일을 하고 낮에만 야구 경기를 했다라는 글이 되겠네요. 되셨죠? 자, OX 문제 해보시고 해석 빨리 좀 보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글이 좀 이상해요. 어쩌라고. 몰라요. 어쩌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일상의 절차, 루틴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expand는 spend, 사용하다, 들이다 이런 뜻이죠. extend, 늘리다, 혼동어이거든요. expand는 spend하고 똑같은 말로써 시간이나 돈 등을 사용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인 절차, 루틴을 만든다면 우리는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는데? prioritizing,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에너지를 매일매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루틴을 만든다면 spend, 시간이나 돈, 그 다음에 동사 ing, 뭐뭐 하는데 시간이나 돈 등을 사용하다. 그쵸? spend, expend 똑같은 거니까요. 동사 ing 쓰셔야 돼요. 이 구문의 근거에 의해서요. 자, 우리는 반드시 간단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작은 양의 시작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루틴, 일상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there is left to do, all there is left to do, 그리고 해야 되기 위해서 남아져 있는 모든 것은 follow it. 그냥 그것만 따르시면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만약에 일상적인 절차, 어떤 절차 있잖아요. 오늘 뭐하고 매일매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바로 씻고 옷 입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낮잠 자고 일어나서 학원 갔다가 학원 오면 숙제하고 그 다음에 1시까지 잠들고 이렇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거. 매일매일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루틴으로 만들어놔요. 어떤 일상의 절차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하지? 뭐 먼저 해야지? 이런 순위를 정하려고 에너지를 소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반드시 이 시작 에너지만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루틴을 만들기 위해, 일상적 절차를 만들기 위해.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은 그냥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좀 들여서 루틴을 만들고 매일매일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삶이 편해진다라는 거죠. 커다란 과학적인 연구의 양이 있습니다. To explain the mechanism, 이 작동 방법을 설명할 실험이 있대요. By which, 그 작동 방법에 의해서 루틴이 enable, 가능하게 하는 어려운 일이 to become easy, 어려운 일이 쉬운 일이 되도록 가능하게 해주는 루틴의 방법을 설명하는 실험들의 커다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이 존재한다 이거죠. 루틴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점이 있다. 어떤 이점이요?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enable 목적어가 동작할 때 투부정사 쓰는 거죠. 동사 원형이 아니라 만약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라면 목적어가 동작할 때 동사 원형이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면 목적어 쓰고 투부정사 쓰는 거죠. 자, 하나의 간소화된 설명은 that 이하입니다.
as 뭐가 뭐뭐함에 따라 우리가 반복적으로 특정한 일을 함에 따라 the neurons 뇌 안의 신경세포는 또한 nerve cells 그러면 이것도 신경세포 그게 곧 뉴런이겠죠. 뇌 안의 신경세포는 만듭니다. 새로운 연결들을 through communication gateway called synapses 시냅시스라고 불리우는 뇌 안의 이 뉴런들, 신경세포끼리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시냅스라는 게 있죠. 시냅스라고 불리우는 커뮤니케이션 관문을 통해서 새로운 연결체가 만들어집니다. 다시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뇌 안에서는 시냅시스라고 불리우는 연결체가 얘네들의 소통을 통해서 연결체를 만들어냅니다. 뇌 안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with repetition, 반복과 함께 이러한 커넥션들은 strengthen, 강화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강화하고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어 to activate them 그것들을 그러한 연결고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더 뇌에게는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반복을 통해서 반복을 할 때마다 뇌 안에서 시냅시스끼리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연결고리를 만든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이 연결고리들이 강화한대요. 강화되어진다가 아니고요. BPP 쓰시면 안 돼요. 자동사입니다. 이 연결고리들이 강화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고리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뇌에게는 더욱더 쉬운 일이 될 겁니다. 뭐를 한다면? 반복을 한다면. 그렇죠? 여기서 반복이라 함은 루틴이 되겠죠? 오늘 내가 일어났을 때 뭐 하고 이 일을 그냥 반복적으로 한다면 뇌가 쉽게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장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당신이 새로운 단어를 배운다면 It takes several repetitions at various intervals 다양한 간격에서 몇몇 차례 반복을 드리게 될 겁니다. For the word to be mastered 그 단어가 마스터 되어지는 데에 다양한 간격으로 몇몇 개의 repetition, 반복을 드리게 될 겁니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To recall the word later 그 단어를 나중에 떠올리기 위해서 당신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냅시스를요, 뇌 안에 있는 그 연결체를요 until 뭐 할 때까지 결국 당신이 그 단어를 알 때까지 without consciously thinking about it 당신이 의식적으로 그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 없이 결국 당신이 그 단어를 알게 될 때까지는 얼마만큼 뭔가 same 시냅시스를 액티베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단어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시가 조금 거지 같긴 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같은 일을 반복할 때 그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게 단어는 repetition이긴 한데 repetition 반복을 무슨 일을 반복적으로 하겠다라고 정해놓는 것이 곧 루틴이죠. 그것을 하면 뇌에서는 커넥션이 발생을 할 거고요. 커넥션이 곧 시냅시스끼리 서로 이 정보를 주고받는 대화하는 행위겠죠. 같은 일을 반복을 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쉽게 그 일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게 된다. 즉 뭐의 장점이에요? 반복의 장점. 즉 루틴, 레피티션, 커넥션, 시냅시스의 장점이 되겠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일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그 일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한글도 읽어보시면 내용이 좀 더 구체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글이 많죠? 또 그 다음 글 볼게요. 4개를 더 봐야 됩니다. 음악은 굉장히 작은 세계입니다. 포함할 무언가를 that takes as many forms as there are cultural or subcultural identities 문화적인 그리고 하위 문화적인 정체성들이 있는 만큼 많은 형태를 포함을 하는 것이 곧 음악이다. 음악은 굉장히 작은 세계래요. 무언가를 포함을 하는 그 무언가는 뭐냐면 많은 형태들을 가지고 가는 뭐만큼? 다양한 문화적 그리고 하위 문화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만큼 많은 것들을 포함하는 음악은 작은 요소이다. 자,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그 음악 안에서 또 다른 하위적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다양한 형태를 음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음악이라는 작은 단어를 통해서 이 음악의 하위로 존재하는 다양한 음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말이 음악이다, 이런 말이죠. 자, 다른 작은 단어들처럼 그 음악은요, brings a danger with it,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음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음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led to believe, 우리는 쉽게 이끌어집니다. 믿도록 that 뭐뭐라고, there is something that corresponds to that word, 음악과 일치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끌어집니다. Something out there, 무언가 바깥에, so to speak, 즉 just waiting for us to give it a name, 우리가 그것에 이름을 주는 것을 기다리면서 무언가가 바깥에 기다리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음악을 잘못 사용하는 거다. 다시요. 우리가 가끔 음악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믿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언가 음악하고 일치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즉 무언가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게 음악이라는 이름을 주기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음악이라고 부르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음악이라고 부르는 것이 다 잘못된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령 누군가가 기타로 연주하고 있어요. 저것도 음악이야.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음악이야.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무대에서 음악을 틀고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것도 음악이야. 오케스트라 갔더니 이 관현악단이 막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것도 음악이야.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음악이라고 총칭해버리기에는 세부적인 하위 요소들을 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십니까? 자, but when we speak of music, 우리가 음악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talking about the multiplicity of activities and experiences, 우리가 음악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곧 활동들의 다양성 혹은 경험들의 다양성을 한데 아우르는 말이 바로 음악입니다. 맞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음악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따르면 더 다양한 이름이 있겠습니다만 그냥 우리가 총칭해서 음악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경험들이나 활동들의 다양성을 다 한데 이끌어서 우리가 음악이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거죠. 누가 기타 연주해도 세부적으로 가보면 이제 기타 연주겠지만 우리가 그냥 음악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것도 뭐 댄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냥 그것도 우리가 총칭해서 음악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 랩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확히 따지고 보면 랩이긴 한데, 이런 음악이라는 이 상위적인 개념은 모든 음악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총칭하는 거다. It is about the fact, 이때 강조 구문이 쓰이고 있네요. Only the fact that we call them all music, 우리가 그것들 모두를, 이 활동들 모두를 음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실은 만듭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진목적어 뭐뭐뭐뭐라는 것을 더욱더 명백하게 만듭니다. That they belong together, 그들이 서로 속해 있음을 더욱더 명백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활동을 음악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실이 그들이 다 서로 속해 있음을 더욱더 명백하게 만들어줍니다. There are cultures, 문화, 나라들이 있습니다. which don't have a word for music in the way that English does. 영어가 하는 것처럼 음악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지 않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총칭해서 음악이라고 안 하고 저건 랩, 저거는 기타 연주, 저거는 뭐 오케스트라, 이런 식으로 부르는 나라들이 있대요. So that, 그래서 음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From what we would call dance or theater. 그 특정한 음악이 춤이나 아니면 연극이라고 구별되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들도 있대요. 자, 음악이라 부르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가지 형태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 부류에 속하는 다양한 활동들이나 경험들을 이루는 것이 바로 총칭을 하는 음악이라는 단어다.
자, OX 문제 좀 해보시고 해석을 보시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 시켜보시면 좋겠네요. 내용은 이건데 조금 까다로워요. 지금 한 고3 정도로 고3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히 고등학교 2학년 후반에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을 법한 조금 추상적인 글이죠. 여러분들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한번 내가 인터뷰를 했을 때 법학 학생을 어떤 법학 학생이냐면 who was interested in working only where he could use his proficiency 오직 그의 능숙함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법학 학생을 내가 인터뷰를 했었다. 한번. 자, the Mandarin dialect of the Chinese language. 중국 언어의 만다린 표준어의 능숙함을 오직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법학 학생을 한번 나는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문장이 좀 호흡이 기네요. 자, 관계부사 써야 되죠? 워킹을 지금 장소로 받고 뒤에 완전한 절로 나오고 있죠? 주어, 동사, 목적어 되셨죠? 자, 아무튼 인터뷰를 해봤는데 자기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이 학생을 한번 인터뷰해본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가주어, 진주어, 뭐뭐뭐뭐라는 것은 우리 둘에게 명백했습니다. The interview would not result in a job offer for him. 그 아이에게, 그 학생에게 직업의 제한이 가지 않았음, 결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음은 명백했습니다. 그 인터뷰가 결과를 내지 않았다. 그 직업의 제한을 그에게 직업을 제한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그쵸? 너무 한 분야에서만 일하니까 고집을 피우면서요. 자, 만다린을 잘하니까 싱숑 이러면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여기서만 일하고 싶어요. 라면 누가 좀 좋아하긴 하겠습니까?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해보고 싶어요. 이런 어떤 일꾼들을 선호를 하겠죠. 하지만 내용이 끊기죠. 하지만 he was so enthusiastic.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About training in Chinese. 중국어에서 훈련하는 것. 그러니까 중국어를 배우는 것에 너무 열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his work. About 1번, about 2번. 그의 일, 인어 판문점 코리아, 한국의 판문점에서 일했었던 것에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정적이어서 주어가 동사하다. 그것은 야기시켰습니다. 아니면 그것은 결과를 내었습니다. One of the longest interviews I have ever had. 내가 경험했었던 가장 긴 인터뷰의 결과를 냈습니다. 그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대답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는 거죠. 자기가 판문점에서 일한 거 다 얘기하고 어떻게 중국말을 열심히 배웠는지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얘기했다. 물론 그에게 직업을 주지는 못했습니다만 인터뷰 자체는 너무너무 열정적이어서 긴 인터뷰였다. 그는 열정적이었습니다. 나에게 말해주는 것에 대해서 about his interest, 그의 관심사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주는 것에 너무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정적이었습니다. to learn more about him, 그에 대해서 배우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even though, 비록 the goal each of us sought는 seek의 과거형이죠. 찾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둘이 찾았었던 목적, 우리 둘이 찾았었던 그 골은 목적이니까요. 그게 뭐냐면 job offer, 직업 제안. 이것이 비록 was not achieved, 이룩되어지진 않았지만, 즉 나도 일꾼을 못 구하고 이 사람도 직업을 결국 못 구하긴 했었지만 비록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터뷰는 두드러집니다. as 뭐로서 one of the most memorable ones,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로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뭐 때문이었다?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열성 때문이었어요. enthusiastic 이렇게 나오고 명사는 enthusiasm이에요. 그의 열정이 너무 인상 깊었다. 나는 제안했습니다. 그에게 to 이하를요. couple of corporations, 몇몇 개의 회사들, 한 두세 개 정도의 회사들을 나는 제안을 해줬습니다. 뭐 하는 회사죠? 국제부서를 가지고 있는, 그쵸? 중국말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And I still keep him in mind years later.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나는 여전히 그를 내 마음속에 담아놓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고는 있다 이거죠. 너무너무 면접이 열정적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역시 이 글도 앞에 글과 마찬가지로 별로 의미가 없는 글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OX 문제 해보시고 자 해석 한번 보시고요. 누군가가 회사 면접에서 너무너무 열정적이었다. 자,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효율적인 발표는 이룩합니다. 성취합니다. 그 발표들의 목적을 그리고 보통 가지고 옵니다. 몇몇의 이득을 그리고 배움을 누구에게 가져다 주냐면 모든 학생들 포함되어진 그것들에 포함되어진 연관되어진 이 말이 좀 더 좋겠네요. 그것들에 연관되어진 그것들은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다시요. 프레젠테이션에 연관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이득과 배움을 보통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게 해줍니다. 목적을 달성합니다. 효과적인 발표들은요. 그렇죠? 자, whether presenters, audience or tutors 관중, 청중이든지 지도 교수든지 아니면 발표하는 사람들이든지 그 발표들에 포함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이득과 배움을 주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presentations이다. PPT이다. 발표를 잘하면 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준다. 그 발표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그 프레젠테이션이 지금 주인공 소재예요. 그 프레젠테이션은 또한 가져다 줄 겁니다. 벌어다 줄 겁니다. 좋은 점수를 만약에 그 발표들이 are assessed 평가가 되어진다면 발표들은 need to be interesting 흥미로울 필요가 있고 그 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learning situation 배우는 상황에 있어서 흥미롭고 유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발표들은 또한 즐거워야 되고 기억에 남아야만 합니다. 당신은 아마 더 기억할 겁니다. of the contents, 내용을요. 뭐의 내용이냐면 당신 친구의 발표의 내용을 더 당신은 잘 기억할 겁니다. 누구보다? 내용보다 delivered by the lecturers, 교수님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내용보다 친구들에 의해서 발표되어지는 내용을 당신은 더욱더 잘 기억할 겁니다. by 블라블라, 뭐뭐에 의해 앞에는 동사 pp를 반드시 써야 되겠죠? 자, 당신은 또한 기억할 겁니다. 내용들을 당신 자신의 발표의 내용을 기억할 겁니다. More than, 뭐보다 더 잘 content of lecturers you have attended, 당신이 참여했던 수업의 내용보다 당신 자신의 발표의 내용을 당신은 기억할 겁니다. 되셨죠? 참여하다는 attend에서 끝나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빠졌죠? 명사,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쵸? 당신이 참여하는 수업의 내용보다 더 잘 기억할 겁니다. 스스로의 내용을. attend 다음에 to를 쓰지 않아요. attend 다음에 목적어를 둠으로써 어디에 참여하다인데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와 있는 형태긴 하죠. 자, this may be because of, 이것은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긴장감의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관련되어진 pp 쓰고 있는 거고 동사는 여기 나와져 있으니까 동사 쓰시면 안 되고 pp로 쓰셔야 됩니다. 그 뒤에 전명구니까 앞에는 수동으로 써주셔야 되고 with presentations and the amount of presentation and the rehearsal time, 연습 시간 그리고 준비의 양 그리고 준비 자체와 연관되어진 긴장감의 정도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가 그래요? 당신 자체의 이 발표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할 거다. 근데 이러한 시간인데 needed, 필요되어지는 for the content to be delivered, 이 내용이 developed네요. 내용이 발전되어지기 위해, 그러니까 BPP 발전되어지기 위해, 내용이 발전되어지기 위해 필요로 되어지는 연습 시간이나 준비의 양 이런 것과 관련된 긴장감의 정도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용을 더 잘 기억할 겁니다.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 죄송합니다. 자, OX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한번 봐주시고요. 이게 왜 이러죠? 글들이 다 좀 되게 좀 빈약한데요, 내용들이.
그냥 그렇다 이걸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얘도 그래요. 얘도 별 그냥 내용적인 겁니다. 뭐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 뭐뭐 하자 이런 글이 아니에요. 자, 앰뷸런스 아시죠? 삐오 앰뷸런스 응급차는 has given life 주었습니다. 생명에게 too many dying 아이고 죄송해요. 자, to given 생명을 주었습니다. 앰뷸런스는 주었습니다. 생명을. 이거 목적어군요. 그냥 목적어네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었습니다. 생명을 누구누구에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뭐와 함께 It's quick service 빠른 서비스와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앰뷸런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어왔습니다. Each story는 앰뷸런스의 이야기는 goes back to 1792, 1792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되돌아갑니다. 뭐 할 때? 나폴레옹의 개인적인 의사, physician, doctor, physician, 의사, 바론 도미니크,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아무튼 나폴레옹의 개인 의사인 바론 도미니크라는 사람이 had a brilliant idea, 멋진 생각을 가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앰뷸런스의 역사는 나폴레옹의 개인적인 의사였던 이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다라는 거죠. 1792년에 그 아이디어는 뭐냐면 동격의 뎃을 들여서 이 추상명사 아이디어가 뭔지 완전한 절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wounded soldiers, 상처 입은 그 병사들이 should be taken, 데려가 줘야 된다. out of the battlefield, 그러면 이제 그 전쟁터에서 나가서 뭐에 실려서 오는 홀스 캐리지, 그럼 마차에 실려서 전쟁터 밖으로 상처 입은 군인들이 데려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가져야 한다라는 그 대단한 생각을 이 나폴레옹의 의사가 이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되셨죠? 자, 여기서 대니아가 당위성이죠. 주어가 동사 해야 한다. 이렇게요. 물론 여기서는 BPP를 써서 되어져야 한다. 이런 때에 should는 생략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생략이.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침 학교에서 the wounded soldier be taken out of the battlefield 이렇게 나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R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바꿔도 돼요. should가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셨죠? 당위성의 주어 should 동사, 주어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아니면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질 때 should는 생략을 하기 때문에 뒤에 남아져 있는 동사 원형이 그대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before then, 그 전에, 즉 1972년에 이 의사가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는 there was no provision, 제공이 없었습니다. provide, 제공하다 동사 아시죠? 걔의 명사형이에요. provision. to carry them out, 그들을, 즉 상처 입은 병사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어떤 제공이 없었어요. 그리고 wounded soldiers, 상처 입은 병사들은 were usually left, 남겨졌습니다. were left, 남겨졌어요. 뭐에? their fate, 그들의 운명에 그냥 남겨졌습니다.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이렇게요. 거의 죽었겠죠. 자, 닥터 도미닉 together with the chief surgeon of the French army, 닥터 피에르 프란시스코스 블라블라. 자, 요런 데 있는 의사와 함께, 최고 근위감과 함께 닥터 도미니크는, 그러니까 도미니크는 혼자서가 아니고 자, 최고 근위관인 이 사람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이 응급차 부대를 설립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메딕도 등장하고 상처 입은 군인들이 응급차를 타고 이제 전쟁터에서 벗어나고 이랬나 보네요. 고마운 사람이네요. 각 디비전은, 각 사단은 부대, 콜스, 코퍼레이션 이런 거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디비전이 사단, 각 사단은 가졌습니다. 12개의 그러한 앰뷸런스들을 가졌대요. 디스 콜프스, 이러한 부대는 이 자체가 지금 단수로 쓰이고 있는 거죠. 디스 콜프는요, was used, 사용되어졌습니다. 1796년 전쟁에 사용이 되었대요. 4년 뒤. 자, between 프랑스하고 이탈리 사이의 전쟁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거죠. 나폴레옹의 그 군의관이 생각을 해낸 거니까 프랑스죠.
자, it was a great success. 그것은 훌륭한 성공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따랐습니다. suit. 이 케이스를요, 이러한 상황을요, 많은 나라들이 따랐고요. 이 수트 케이스는 뭐예요? 앰뷸런스의 운용이죠, 여러분들. 오퍼레이션 오브 앰뷸런스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따랐고 많은 나라들이 지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즉 자신 국가들만의 플레이트 오브 앰뷸런시스, 앰뷸런스 부대들도 만들었습니다. 자, 1864에 1864년에 앰뷸런스는 공식적으로 was accepted, 받아들여졌습니다. The International Geneva Agreement,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약. 뭐 포로들을 죽이지 않는다, 잘 데리고 있다가 뭐 전쟁이 끝나면은 원래 나라에 송부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전쟁에서 들어가는 돈은 패전국이 다 지불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이 이제 제네바 협정이거든요. 이게 1864년에 일어났대요. 전쟁에 관련된 어떤 그 법칙을 다루는 것이 제네바 협정인데, 거기서 앰뷸런스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대요.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뭐뭐뭐뭐라는 것은 was decided, 결정되었습니다. that 뭐뭐뭐뭐라는 것이죠. No one, 아무도 would attack an ambulance during war. 전쟁 동안 아무도 응급차를 공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제네바 협정에서. 되셨죠? 뭐에 관한 글이에요? 응급차, 앰뷸런스의 역사, 오리진이겠네요. 역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온 게 아니고 없다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최초에. 그러니까 오리진, 기원이 되겠네요. 응급차의 기원. 좀 이런 것들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히스토리, 역사, 아니면 기원, 오리진, 이 둘을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역사라 하면 최초에 생겼다가 어떻게 발전해서 현대에 이르렀는지, 이게 히스토리고요. 없다가 필요성에 의해서 생기게 되었다를 얘기해 주는 것은 기원이에요. 기원, 오리진. 근데 이거는 이제 없다가 어떻게 하다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오리진 오브 앰뷸런스가 영어 제목이 될 수 있겠네요.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해석본 보시고요. 앞에 나와져 있는 OX 문제 정답편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모든 지문을 다 봤네요. 감사합니다.